트렌드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동기, 뭐 기타 등등을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는 오긴 했는데 제가 그걸 얼마나 대답할 수는 있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활동들을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간략하게 저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즈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IT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쪽에 특화된 벤처 캐피탈 사업자고요. 저희 모회사가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일본의 온라인 그룹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일본에서는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그룹은 어느 정도 좀 입지가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NH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사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장 경로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포털로 성장한 기업보다는 일본에서는 이제 광고 대행을 독점을 하면서 일본의 온라인계 이제 대기업이 된 벤처 출신의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산하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도 온라인 쪽에 이제 특화된 벤처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SI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only 이제 FI 저희들도 이제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부터 보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제 서울 오피스에는 이제 작년 말에 세팅을 해서 올해 초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이 벤처 캐피탈의 큰 구상이 사이버 에이전트 그룹에서 바라보는 게 아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같은 시장으로 묶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을 하고 아시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경로를 타기 위해서는 저쪽 북미라든지 어떤 유럽 시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아시아의 이제 어떤 성장 경로들도 서로 뭐 동남아도 다르고 일본, 한국도 달랐지만 그 타임 갭도 활용을 하면서 성장 전략을 제일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아시아 원 마켓이지 않겠냐라는 하나의 이제 사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사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본에서 이제 10년 이상 벤처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빠른 타이밍에 중국에 오피스를 세우고 중국에 이제 신천, 북경, 이제 상해 그리고 대만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본사에서는 뭐 이제 타임머신 투자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다 사례를 겪고 나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마켓으로 가기 때문에 동남아에도 빠른 타이밍에 이제 거점을 형성을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국 쪽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아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이제 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도 최근에 아시아로 또 넘어오려고 하는 이제 북미의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시아로 관문이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들어올 때 어떤 스마트머니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투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투자 업무를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가장 큰 시장으로 바라보자 이런 어떤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은 그렇고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저희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오피스를 세팅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투자 업무를 시작을 한 거는 저희 요번 이제 올해 1월 중순부터입니다. 이제 중순부터 법률적인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 기업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타 그 바운더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소싱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금 투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뭐 공표하거나 이렇게 많은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진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시장 센싱만 하러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마 조만간 한 2-3건 정도의 투자를 저희도 이제 퍼블리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건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해외 자본 투자를 집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저희는 약간 완전 시드 투자는 저희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 IT 분야에서는 완전 초기 투자를 하시는 뭐 본엔젤스라든지 K큐브 벤처스라든지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초기 기업들만 봐오시고 워낙 막강한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승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팀들과 미래를 보고 투자하셨으면은 저희는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받아내는 역할을 좀 하는
시리즈 A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리즈 A라는 게 뭐 거창하게 실리콘밸리나 아까 KTV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중국에서 그렇게 100억 단위의 투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완전 아이디어 단계도 아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고 이제부터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성장을 하자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은 단계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 이제 팀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전략적으로 바라보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바탕으로 원 인베스트먼트당 뭐 미니멈은 한 5억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맥시멈은 한 15억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시리즈 A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투자 타겟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시장의 어떤 기회라는 게 뭔가 숫자로 막 써오긴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저희의 이제 큰 구상은 인프라가 일단은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라고 보는 게 저희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의 차이는 한국은 보다 더 글로벌을 지향하기 위해 뭔가 처음부터 약간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한국 시장이랑 어떤 그 근처의 아시아 시장 그리고 더 앞서가시는 분들은 저쪽 북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많은 분들이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솔직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윈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성공한 눔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최근 항상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제 앱디스코의 에드라떼라든지 이런 어떤 이미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에드테크놀로지 관련해가지고 프리크아웃하고 이제 에드테크놀로지 관련해서 2-3개 정도사밖에 지금 해외에 나가보자, 해외 자본을 태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보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로도 앞서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월등히 높아서 보다 더 선구적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가보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음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바로 그렇게 전화번호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준다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월에 벌써 5억 가까이 나와요.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바뀌면서 비효율적인 시장들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혹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빨리 진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대신 일본은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켓이 있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스크리닝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도 선진적이고 글로벌한 가능성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라이징하면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갭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도 살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겨우 제조업은 이제 부품 단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가까워졌는데 IT 쪽은 거의 지금 교류가 없습니다. 서로 이 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거기에 진출하려면 누구 먼저 통해서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시장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의 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가가 되자라는 차원에서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그로스를 좀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에서 그런데 크게 성공을 하면 재밌는 패턴이 요즘에 라인도 그렇고 일본의 몇 가지 게임 사례들도 보면은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증명된 사실은 아닌데 밑으로 대만이라든지 이제 대만의 화교 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 시장으로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라인도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크게 터지다 보니까 비슷한 문화권을 갖고 있는 이제 화교 라인을 타고 밑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들도 보이는데 여하튼 큰 시장에서 한번 성공을 하면 동남아로 진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점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아마 설명에 나왔겠지만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비즈니스 어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발로 뛰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자고 하며 이 아시아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각국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저희의 어떤 큰 청사진인데 어떻게든 일본에서 시장의 어떤 이 매스 마켓에서 성장을 좀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남아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야에 넣고 그 다음에 중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가서 잘 됐다고 한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게임 한 번 다운로드가 100만 나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똑같은 게임이 다른 플랫폼에서 그냥 버젓이 출시되고 있고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게 어때서요?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좀 결제 라인도 굉장히 복잡하고 해가지고 중국은 모르겠으나 여하튼 워낙 큰 시장이라서 중국에서 성공했다면 저는 이 글로벌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시야를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물론 최초에는 2, 3년밖에 계획을 못 짜겠지만 그렇게 진짜 가슴에 와닿게 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가가 되는 분들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동남아에 가면은 굉장히 또 재밌게 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연결되고 그러한 기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라인이라든지 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들이 물론 저의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비트윈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남아에 가보면은 원래는 모든 IT의 발전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웹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웹에서 정보가 그곳에 다 모이고 포털이 쌓이고 그 다음에 커머스가 열리면서 광고 시장이 같이 개화하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의 트래픽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동남아는 지금 그 단계를 전부 점프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모바일을 중심으로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이 모바일 때문에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그러한 갭 때문에 모바일에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집객시키는 모델 이런 것들은 동남아에서 굉장히 지금 재밌게 지금 풀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 웹에서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제 모델이 없습니다. 통신사 통해서밖에 결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도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라인으로 뭐를 쏴주고 버거킹 와가지고 이거 드시면 당신 게임 결제해 줄게요. 이러면서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커머스랑 엮이면서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슈퍼마켓이라든지 온라인 리테일에서 광고비를 개인한테 쏴주는 식으로 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결제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집객력을 이렇게 끌고 온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온라인 시장을 뛰어넘고서는 동남아에서 새롭게 이렇게 열리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도 우리나라나 일본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야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 번씩은 추구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열심히 해왔던 저희가 한국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일단 지금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대부분 지금 저희 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시리즈 A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견들 거의 겹치겠지만 크게 이제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스마트 디바이스가 열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책으로 공부하던 이제 미디어가 디지털 디바이스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패드가 나오면서 책을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면서 학습의 방법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항상 이 변화에는 큰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이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새롭게 크게 떠오를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높고 이 온라인 교육이 이미 발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열리면서 지금 뭐 네이버도 그럴 거고 지금 여러 벤처기업가 분들도 이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로컬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배달의 민족 같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도 이미 나왔지만 이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여러 가지 온라인에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 고객의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트래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위치가 다 파악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과 이러한 현재 인프라를 엮어내면은 결국 돈 쓰는 데는 아직도 오프라인이 훨씬 크고 롱테일도 훨씬 오프라인이 기반이 넓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계속 집객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그러한 모델들이 물론 배달이라는 매개가 있지만은 입증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해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 때문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한 사례가 지금 성공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고 시장이 크다는 게 버티컬리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커머스에 대한 파이낸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일본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도 결제 양만 놓고 보면은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셜 커머스 다음으로 열리고 있는 이 모바일 커머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멋지게 구현해내는 훌륭한 벤처 기업 파트너분을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중심의 마켓이고 안드로이드 중심의 마켓이라는 게 인터페이스가 저는 아이폰보다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쇼핑하기에는 화면도 크고 여러 가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 파급력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맞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뭐 킥스타터 같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잠시 생략을 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나라가 이게 우연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갑을 관계가 굉장히 갑과 을의 사이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비효율적인 것들이 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외주 의뢰를 줄 때 이 갑과 을의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신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끼고서는 거래를 이제 성사를 하는데 솔직히 그 에이전트도 저 아래에 있는 2차, 3차 내려간 개인들의 프리랜서들 잘 모르거든요. 다만 이제 책임을 자기네가 지는 대신 거기에 마진을 더 붙이고 더 붙이면서 이 프리랜서라든 이런 프리랜서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프리랜서 시장이 약 1조 정도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한 크라우드 소싱이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인데 프리랜서들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는 시기에 와 있고 그 어떤 니즈와 이 비효율성이 깨질 수 있는 분야가 또 큰 시장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소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티컬 서비스 분야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네이버나 다음 카페가 워낙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가장 빨리 응집한 서비스기도 하고 세계 유례 없이 굉장히 길게도 가고 있는 포맷을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묶여 있어서 현재 새로운 이 디바이스 환경에
그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게 그 커뮤니티의 본질의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분야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가설적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네이버 중에 가장 탑 랭크에 있는 커뮤니티들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번에 아예 네이버에 인수가 아니라 이제 네이버가 많은 지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 저는 중고나라의 연결성을 가지고 번개장터가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번개장터를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잘 이 C2C 커머스로 모바일 환경에 옮겨오면서 빠른 타이밍에 100만 명 이상의 유저와 많은 트래픽들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얼로케이션을 좀 오픈해달라고 그랬었어요. C2C는 어차피 이쪽에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넘어오면 발전할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좀 열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한 2주인가 3주 후에 네이버랑 뭐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키스멈 시장이라든지 이제 엄마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또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쪽에 있는 어떤 이 커뮤니티의 활동들. 커뮤니티의 본질은 어차피 소속감이라든지 인터랙션인데 이것들을 어떠한 새로운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가치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가져다 주시는, 어떻게 찾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일본 투자가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힌트를 좀 담은 건데, 게임 시장이 약간 저희 이제 일본 투자가들 커뮤니티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게임 시장이 좀 독특한 구조로 성장을 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성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HTML 베이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글이라든지 DNA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 독특한 플랫폼 생태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라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입증된 어플리케이션 게임들을 소싱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윈드런너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매출이 더 높은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미들코어 이상의 게임 시장이었는데 카드 배틀 게임이 너무 한번 팡 터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로 계속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어디선가 이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캐주얼 게임들, 이 소셜 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을 해서 단발적인 게임이지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뭔가 꾸준히 계속 끌고 가면서 애니팡처럼 이탈할 때쯤 되면 또 계속 올라가고 이탈할 때쯤 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임에서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투자가분들도 그렇고 지금 DNA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한국에 이제 더 게임 분야에 대한 지금 투자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경에는 마찬가지로 카드 배틀 게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생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게임도 잘 만들고 소셜 게임 그리고 캐주얼 게임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잘하는 곳을 투자하거나 혹은 협력을 맺고 일본 시장에서 잘하는 건 이제 모네타이제이션이잖아요. 계속 어디선가 계속 과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임 장치들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잘 하니까 한번 이걸 덮어가지고 씌워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이 넥스트 스텝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러한 지금 니즈들이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도 최근에 뭐 몇 분도 다녀가시고 저희가 이렇게 어레인지 해가지고 게임 회사들 소개도 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게 보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B2C나 이제 소비재에서 답을 찾는 경향이 강한 회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B2C 펀딩에 대한 이 열기가 많이 꺼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시장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B2B에서 크라우드 환경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새로운 작업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것들에 지금 펀딩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러한 경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바운더리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 SEworks라고 그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금 20억 펀딩을 바로 받으시고 지금 비즈니스를 박차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한국에서 지금 이런 펀딩이 있었어요 하니까 뭐 물론 놀래긴 하지만은 당연한 흐름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소비재 B2C성에 막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일반 대중과 기업이 연결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다시 성장할 타이밍이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한국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완전 시드 투자, 시드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KTV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뭐 사업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하는 것 같거든요. 그 팀이. 그 팀의 코파운더들이 어떤 구성원이냐,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바라보느냐, 돈 벌라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재무적인 지식과 프로덕트에 대한 지식과 소셜 스킬에 대한 지식을 다 두루 갖춘 팀이냐, 이런 게 뭐, 저희는 아무래도 외국계다 보니까 그걸 학벌에서 찾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드 단계 그게 진짜 전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봐도 피벗하고 다시 바꾸고 이런 사례를 하도 많이 봐서 하지만 그런 팀들은 아무리 피벗을 하고 심리를 갖다가 다시 돌아와도 와야 되지 않는 건 맞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정말 좀 다운로드 많은 서비스도 결국 런칭시키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단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런 CD 단계를 어느 정도 바운드 해가지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많이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본엔젤스라든지 K큐브랑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기도 한데 전략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만약 실사를 하게 되면은 전략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우스운 얘기로는 그냥 시장 사이즈를 얼마로 보십니까? 그럼 시장 사이즈를 얼마로 보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업앤다운으로 시장 사이즈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제일 높았을 땐 얼마고 제일 꺼졌을 땐 얼마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숫자로 내놨을 때 이유가 무엇인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은 좀 중견기업한테 이제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하는 약간 그런 퀘스천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실제적으로 회사를 저에게 이제 캐피탈을 받으면은 이걸 투자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인력을 충원을 하고 서버를 늘리고 이러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1년 안에 구상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시 돈이 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술자를 3명 커버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영업이 지금 너무 안 돼요. 전략적인 사람은 영업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프로덕트 레벨을 높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랭킹을 올려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 그럼 일단 영업사원도 2명 벨소리예요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영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성장 단계에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시장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0이다. 어그리했다. 그럼 여기에서 당신네들 매출 계획으로 보면은 30%의 쉐어를 가져오는 계산으로 돼 있는데 30%의 쉐어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혹은 30% 쉐어가 안 되면은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럼 당신네들의 경쟁자는 누구냐? 그럼 경쟁자들 대비 여기에서 쉐어를 1%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로컬 사업자라면은, 로컬 마케팅을 추구하는 사업자라면은 우리는 10만 로컬 협력 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5만이지만. 그럼 그 5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만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의 유저들은 원래부터 로컬 사업자들입니다. 이들한테 푸시를 해줄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는 감을 갖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의 모델링은 나와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걸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투자 플랜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시간을 쏟아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IT 쪽만 보다 보니까 제가 전 회사에 있었을 때가 제 중공업이라든지 이제 제조업 컨설팅 비즈니스 이제 경영 전략 컨설팅 쪽에 좀 오래 몇 년 있었는데 그것과 IT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이제 극과 극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서로 뭐 같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수치로 남고 모든 게 숫자로 분석이 되고 그거를 경영자 입장에서 뭐든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IT 비즈니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공업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중공업은 심지어 하루하루 숫자를 트래킹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고정비 팡 투자해가지고 기계가 거기에서는 거의 인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춰가지고선 유지보수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미학이라면은 IT는 이 수많은 변동성을 전부 트래킹할 수 있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그리고 있는 이 경영의 그림과 맞춰서 높은 부분은 잘라내려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고 낮은 부분은 높이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데일리 단위로 저는 고민할 수 있는 게 IT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꼼꼼하신 분들이. 뭐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에 업데이트를 한 23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베타 버전에서. 왜냐면 하루하루 전부 다 이게 트래킹이 남으니까 야 이게 왜 떨어졌어? 다운로드 왜 떨어졌어? 그럼 뭐 리치가 잘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고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 막 뭐 밑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짜증 나겠지만 그래서 계속 그냥 뭐 속된 말로 조지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은 이쪽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코딩해가지고 다시 바꾸면 되고 거기다 다른 툴 실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시작이 이 IT 비즈니스에서는 실행력의 모든 시작이 이 어떤 KPI적인 숫자를 어떻게 트래킹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경영자의 관점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략과 이 부분들이 얼마나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작업에 시간을 많이 쏟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조직 유연성이라든지 내부 리더십은 이거는 저보다는 훨씬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더욱더 좋게 개선을 해보자라고 긍정적으로 팀원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혹은 한 사람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지 서로 싸워도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부싸움은 좋지만은 이혼하지는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시간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 두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밑에 것들을 이제 반은 보고 반은 뭐 술 마시면서 보는 거죠. 이제 취해도 보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4가지 관점들을 많이 보면서 주로 이제 시리즈 A 단계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을 때 뭐 본격적인 성장인 것보다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에도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라는 게 저희 북미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아예 초기에 엑셀러레이터로 오신 분들이랑 약간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완전 시드 단계 투자하지 못하는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 자금이라든지 저희라든지 분들은 아마 저희랑 대동소이할 겁니다. 대동소이하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다 일본이라는 큰 시장을 지금 등에 업고 있고 일본은 이미 동남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많은 곳이 한국이라고 지금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이 스마트폰 그래서 김범수 의장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돼요.
저희 나라 시장이 솔직히 일본 분들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카카오톡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저희도 결국은 카카오톡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요는 소셜 게임, 이 캐주얼 게임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뭔데 이게 세계에서 지금 몇 위에 막 그리고 플러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 막 뿌려줘가지고 안드로이드 마켓 카카오 연결돼가지고 이건 뭐야 이 시장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이제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전략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회가 조금씩 열리면서 충분히 이 아시아도 한번 시야에 두고 뭔가 달려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뭐 마지막 어떤 코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